안녕하세요. 자, 최종 목표 100점이야. 최종 목표 100점이고 처음부터 이거 받으려고 하면 이제 부담되니까 중간 목표가 1등급이다. 자, 이번 주는 이제 고난도 현대시를 다시 한번 보는데 위에다가 하나 적어줘. 거기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3월 학평이 이제 끝난 직후인데 여러분들한테 아침형 수험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시험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학생들이 소감문을 써놓은 거에도 나타나. 특히 1, 2, 3, 4, 5, 6, 7, 8, 90 중에 틀렸다. 이 경우는 이제 잠이 확실히 덜 깬 거고 머리가 활성화가 덜 된 거니까. 또 시간이 엄청 걸린 애도 있어. 엄청 걸린 애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형광사인펜 다시 쳐놔. 국어 만점은 아침형 수험생. 요거는 6월 평가원 수능 한 달 전부터 딱딱 지켜줘야 돼. 깨어있는 맑은 정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거기 나온 대로 겸손, 노력, 인격 성숙이야. 자, 또 한 가지는 모든 문제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고3이 된 걸 축하한다. 자, 겨울방학 때 만나서 3월은 이제 진짜 고3이 된 거야. 입사의식을 혹독하게 치룬 다음에 이거 망가진 애들도 있어. 떨려가지고 4월은 명예회복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9월이 재수생들이 등장해. 이때 재수생의 존재를 처음으로 느꼈다. 재학생들은 이제 몰라 아직은. 그래서 이게 이제 진검승부를 펼친 다음에 이때 두고 보자. 물론 이제 수능까지 가줘야지. 11월 본수능. 단 이번에 이제 1등급 나온 학생들은 11월 본수능에 자 3월에 1등급이다. 이 학생들 중에 10일 본수능에 1등급인 학생들의 비율은 입시자료집에 보면은 30에서 35% 추적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이번에 1등급이 아니더라도 65%에서 70%가 1등급으로 변모하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을 하는 학생들 중에 보면은 고2 때 계속 1, 2등급 나와가지고 국어를 안 했는데 이번에 3월에 이제 망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청을 해, 상담을. 그래서 꽤 많아, 의외로. 고1, 2 때 그냥 1등급이었으니까 당연히 고3도 1등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겨울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멈춰 섰는데 달려간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뜻이 돼, 그게. 자, 어쨌거나 고3 된 거는 축하한다. 혹독한 입사의식을 치르고 살아 돌아왔구나. 자, 수능장에서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야. 가서 살아 이 강의실로 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만나거든. 죽는다, 죽어. 강의실에서 만나는 일이 없도록. 강의실 밖에서는 몰라도 강의실 안에서는 올해로 딱 끝내주는 게 좋아요. 자, 가는 허영자의 자수. 나는 김남조의 정념의기. 다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인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남수원 영통동 이렇게 적으면 돼. 또는 뭐 남서울 대치동 강남메가 방 이렇게 그 지명이야, 지명. 남서울 노량진동 노량진 메가스터디 방 이렇게 적는 거야. 다시는 해방 이후 최고의 명시야, 우리나라. 자, 한국 최고의 명시는 님의 침묵이고 해방 이후부터 소급했을 때 최고의 명시로 손꼽는 작품이야, 이 백석의 시는. 아주 뛰어난 작품이고 우리가 7주차, 8주차에 박완서의 나목 배운 적 있지? 그 박완서의 나목하고 만나는 게 이 갈매나무라고. 그래서 갈매나무라는 드높은 정신의 상징을 자기 가슴에다가 이제 심어주고 올곧게 끝까지 나간다. 자, 가의 자수는 이제 중등용 신데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술을 놓는다. 어지러운 날 세목골 치고. 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공부를 한다 이래야겠죠. 고천하 뒤에 공부를 한다. 금실, 은실, 청홍실에다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국영수 사탐 또는 국영수 과탐 이렇게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가슴속 아우성은 절로 가라앉고. 아우성 세목골 칩니다. 번뇌, 시름, 갈등, 내면 갈등이죠. 자, 그래서 가라앉았습니다. 차분하게 가라앉고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갈돌의 강변에 이른다. 자, 자갈돌보다는 조약돌일 것이다. 원래 강변에 조약돌로 고쳐줘. 부드러운 돌, 조약돌. 강변은 평정 상태야.
즉 마음의 평화인데 그 마음의 평화라고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시각적 형상화. 정갈한 조약돌. 화자가 상상하는 내면 세계는 정갈한 자갈돌은 없겠지. 사실 정갈하다라는 건 강의 소풍 갔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이 조약돌, 찬 기파랑가의 조약돌하고 똑같아. 강의 하류에 있는 부드러운 돌. 그래서 이게 내면에 화자가 상상하는 내면 세계에 도달했다. 남양 햇볕 속에 술을 놓고 앉으면, 자, 남양 햇볕 속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 세사번뇌, 세목골 치고 마음의 괴로움이다.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자, 왜 시적 화자는 1년에서 어지럽다고 했을까요? 왜 시적 화자는 2년에서 가슴 속에 아우성이 있다고 했을까요? 자, 이유가 4연, 5연을 지나니까 나온다. 지금 시적 화자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사랑의 슬픔 때문이야. 아마 짝사랑을 했을 수도 있고 실연당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무궁한 사랑의 슬픔 세목골 번뇌의 구체적 원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갈등의 구체적 원인 마음의 괴로움이고 그것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의 슬픔을 참아낼 듯. 남성이 있었으면 참아낼 듯. 여성이 있었으니까 참아내올 듯. 그래서 이게 공손선엄할 의미가 살짝 들어있어요. 참아내올 뜻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말이야. 섬세하게. 그래서 겸손하다. 여성적 어조에 가깝다. 먼 극락정토 가는 길도 극락정토 동그라미 보일성 쉽다. 자, 궁극적인 도착지가 극락정토야. 마음의 평화다.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구원의 경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중간 과정이고 니은에서 미음으로 연결하세요. 화살표. 시적 화자의 궁극적 소망은 뭐야? 극락정토 가는 길도 보일성 쉽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수업을 들어야지 효과가 있어. 풀고 나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제 시를 읽어 나가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는데 3번 문제는, 자, 3번 문제는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02 수능 때야. 가난한 사랑 노래 2002 수능. 자, 수능 마인드 세우기부터 공부를 한 학생들이 의외로 이걸 많이 틀려서 수능 마인드 세우기에서는 이제 75쪽 1번 문제인데 2002 수능 14번이라고 딱 적어주면 돼. 수능 마인드 세우기 복습 겸.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3번을 틀린 학생들은 이번 3월 학평도 이제 봤으니까 선택지를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 그러니까 뻔한 문제인데도 답만 눈에 확인하고 나머지 선택지들을 지나쳐가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을 좀 해야 돼. 우리 3번을 1번으로 한 학생들이야. 특히 자, 시의 소통 구조인데 현실 세계와의 관련성입니다. 자, 3번의 1번 선택지를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을 소재로 해서 현실성이 높다. 요게 이제 반영론 모방론인 거야.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 그래서 1번은 맞죠. 그러면 2002 수능 14번에는 어떻게 나왔어?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해서 현실성을 높여준다. 똑같은 선택지라고. 그런데도 1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10명 가까이 가 있어. 10명 가까이. 그러니까 선택지를 잘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 사랑을 못 보는 사람 손 들어봐. 전혀 못 보겠다. 부모님의 사랑도 있잖아. 가끔 부부싸움도 하실 거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 항상 행복하게 인고 부부처럼 평생 살지는 않잖아. 또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끝나고 엄마하고 갈등 관계. 그 엄마의 사랑이야, 그게 갈등 관계가. 그러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 맞아.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2번. 시인이 종교에 귀의함으로써 번뇌를 극복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속기 딱 10상인데 종교에 돌아가 의지하다. 종교에 귀의하다. 지금 불교 용어가 세사번뇌라든가 극락정토가 있으니까 딱 속아 넘어가는데 시적 화자가 하고 있는 일은 술을 놓는 일이야.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건 백석의 여성, 저거 조재훈의 성모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딱 찾아내야 돼. 시인은 술을 놓으면서 번뇌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대어서 세사번뇌가 사라지고 극락정토에도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술을 놓는 일은, 우리 학생들 식으로 공부를 하는 일은 잡념을 몰입하게 해주죠. 잡념을 잊고 잡념을 망각하고 몰입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적 화자는 종교에 귀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고 술을 놓고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3번 갑니다. 사랑의 슬픔 때문에 시적 화자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시적 화자가 1년에 어지럽다, 2년에 아우성이 있다, 그리고 4연, 5연, 세사번뇌, 무궁한 사랑의 슬픔이야. 그런데 참아낼 수 있다. 자, 마음의 평정 상태로 가죠. 그래서 하지만 이를 잘 견디고 있음을 알게 한다. 시적 화자 잘 견디고 있죠. 술을 놓으면서. 좋아. 그래서 3번도 맞다. 이 사랑의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맞다. 4번 가자. 자, 가는 독백체라고 한다. 아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자를 지정하지 않아서 결국이 그냥 화자의 독백이야.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랑 노래 요거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지만 결국 독백이 돼.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청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면 말을 건네는 방식의 그런데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천희 수능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 돼 결국 독백이고 요 허영자의 자수는 아예 독백체야. 작품 속에 청자가 없어요. 다음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독자가 나오면 이건 수용론 효용론이야. 독자들은 수용론 효용론은 간단해. 독자들은 다 우리 학생이 독자고 가르침을 받는 거야. 또는 깨달음을 얻는 거고 즉 교훈을 얻는 거지.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반성과 성찰의 기회가 되면 돼. 반성, 성찰의 기회. 나 우리 학생이 이게 수용론 효용론이야. 수용론 효용론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는 선택지가 이렇게 나와. 그동안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5번 선택지 그동안 스스로의 감정 처리에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어? 술을 놓으면서 해소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의 견본으로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3번 답을 2번으로 하자. 됐죠? 가시는 자 가시 3번 답 2번으로 정리하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기독교 계열의 또 시야.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정념의 기. 자 가시는요 이렇게 정리하세요. 사랑의 슬픔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체험. 사랑의 슬픔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체험. 정념의 기.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내 마음 눈에 안 보이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시도 있었고 구체화,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한 폭의 깃발이야. 깃발. 은유법이죠. 보는 이 없는 시공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고독하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있네.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왔더니라. 고독하다.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 세목골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자, 이 눈 오는 내거리가 이제 깨달음의 기회가 되었는데 눈길이의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편안한 그늘 동그라미. 평온함 그리고 안정됨이 있어요. 마음의 귀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눈의 음악이다. 위안을 받고 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뉘우침 없는 일몰. 자, 뉘우칠 것이 없는 뉘우침 없는 저녁이야. 저녁. 일기 쓸 때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저녁이 보통 부정적이니까 5번을 많이 틀리지만 수식하고 있는 게 뉘우칠 게 없는 일몰이야. 자,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뜨겁게 노력했고 그리고 잘 때 이렇게 하루를 반추해 보니까 하루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뉘우칠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뜻이 돼.
그래서 뉘우침 없는 일몰까지 고려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야.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순수한 삶을 살았다. 뉘우침 없는 일몰은 그래서 문맥으로 밤이나 저녁이나 어둠은 좀 부정적 속성이잖아. 그런데 그 앞에 뉘우침 없는 일몰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서정주가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이육사가 교목에서 낡은 거미줄 휘두르고 자,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자, 뉘우침이 없어요. 계속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다. 당당한 거야. 뉘우침이 없어. 잘 산 거야. 이용하기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라는 시에서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당당하게 잘 산 거야.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자기 존중감이 있는 시들이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게 이제 혼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필기를 해도 뉘우침이 없다라는 건 정말 좋은 거야. 뉘우칠 게 없다. 그러니까 내 실력, 내가 노력한 만큼 수능장 가서 실력 발휘를 해서 원 없이 시험을 보는 거지. 뉘우칠 게 없는 결과가 나오면 좋은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뉘우침 없는 일몰이라는 이 긍정적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근거 3편의 시가 있네. 이 당당함을 나의 아롱범은 자옥자옥을 뉘우칠 줄 모른다. 뉘우칠 게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으니까. 뉘우침 없는 일몰이. 자, 오늘 말이 아니야.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죽을 때까지 뉘우칠 게 없다면 아주 잘 산 거지.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굿 이렇게 죽었잖아. 칸트도 굿 이러고 죽었어. 내 생은 좋았다. 굿. 칸트의 마지막 말이래 그게. 자, 칸트 하면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지. 칸트 싫어요 막 이런 학생들 많아. 뉘우침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 이렇게 적어.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들이 이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시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대입하자. 수능에 지금 D-241일 남았어. 너희들이 241일 동안 굉장히 많이 남은 거야. 언제부터 빨라지자면 100일에서 99일로 바뀔 때 빨라지는 거지. 이건 굉장히 느리게 간다고. 그냥 아직도 많이 남은 거야. 그런데 이제 뉘우침 없는 일몰이 수능 때까지 꽃잎인 양 쌓이면 여기서 전국 수석 몇 명 나와. 뉘우칠 게 없으니까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라고. 전국 수석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어렵지 않아. 전국 수석은 뭐 수석급 학생 많은데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저거 수능 D-241일이라고 딱 적어놔. 241일 동안 뉘우칠 것 없이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야. 지금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 강하게 들잖아 여러분들. 3월 교육청 딱 끝났으니까. 3월 학평 끝났으니까. 어디 완전 전의를 상실하고 무장해제 당할 지경이다. 손들어. 무장해제 당할 지경이다. 없어. 자, 뉘우칠 게 없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막 공부지가 불타고 내일 당장 시험 보면 아주 잘 볼 것 같지. 내일 시험 보면. 그래서 오늘 평균이 높을 거야. 11주차 요거 평균이 굉장히 높아졌어. 왜? 3월 교육청 개박살 난 애들이 정말 필살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어가지고 막 평균이 15점이 넘어버려. 그래서 얘네들이 자극을 받았고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일깨워 주더라고. 자, 요시 여기 참 좋다.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뉘우침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일. 황제의 항복 문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무거운 비애 세목골 쳐. 자, 이거는 최고의 비애라고 할 수 있겠다. 극한적인 비애지. 여러분들 그 3월 학평만 좀 잘못 봐도 막 비애가 생기잖아. 막 비애. 무거운 비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황제란 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거든. 근데 그 황제가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해. 항복하면서. 그러면 아마 가장 큰 비애겠지.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 하야 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 푸틴이 축출되었다. 항복 문서를 쓴다 해봐. 오바마가, 시진핑이. 이거 엄청난 비애지. 다 갖고 있는 거잖아, 중국을.
근데 항복문서를 썼다면 쫓겨나는 거야. 적어도 오바마, 푸틴, 시진핑의 항복문서다.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피해에 비유할 수 있는 거지. 가장 큰 슬픔이야. 그게 맑게 가라앉은 정화된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자, 이런 벗은 절대자겠죠. 절대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절대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순결한 존재는 절대자다.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는이 없는 시공에서 때로 울고 밑줄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경건한 삶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는 간절한 자세가 보이죠. 기도야, 기도. 따라서 이 정념의 기는 갈등과 번민을 넘어서 영혼의 평화를 얻고자 하다. 영혼의 평화를 얻고자 함.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갈등과 번민을 넘어서 영혼의 평화를 얻고자 하다. 자, 다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5번 문제로 가보면 5번 문제야.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3번도 물론 어려웠고 5번. 자, 5번은 어떤 반에서는 뭐 거의 1, 넘버 1에 해당이 됐었어. 넘버 1, 넘버 3, 넘버 2 이 정도 위치인데 가의, 기역, 미음 중 나의 일몰과 그 이미지가 대응 동그라미, 호응, 조응, 상응. 대응하는 시어가 무엇이냐 그랬어. 여기서 대응은 유사한 거야. 대응의 의미 잘 알아두어. 대응, 호응, 조응, 상응. 오늘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이유는 수미상응 뭐 이렇게 2002 수능을 모델로 해서 좀 어려워. 5번 문제 2002 수능 17번 문제인데 고요한 내면 세계의 성취. 저거 봐, 일몰. 고요한 내면 세계. 그래서 궁극적인 걸 찾아야 돼. 5번에다가 필기에 고요한 내면 세계의 성취. 소원이다, 소원. 자, 1번 아우성은 세목골 쳐야 됩니다. 번민이죠. 시름이야. 번뇌 이런 거지. 아우성. 자, 강변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강변은 정갈한 자갈도로 강변에 이른다.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이 되는 거야, 이거는. 뉘우침 없는 일몰이야. 그래서 4번 내도 세목골. 4번의 사랑의 슬픔도 세목골. 그러니까 사랑의 슬픔은 이제 번뇌의 원인이 될 것이고 1번, 3번은 결과가 될 거야. 번뇌, 아우성 이런 거지. 자, 그런데 마지막에 극락정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 뉘우침 없는 일몰. 아무것도 뉘우칠 게 없는, 후회 없는 삶. 극락정토 같은 세계야. 고요한 내면 세계. 그래서 5번 답을 5로 해줘야 되는데 이제 나시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요 의미를 잘못 파악하면 오답이 된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4번은 부정적인 거니까 세목골을 쳐서 빼야 되는 거지. 빼야 된다. 호응, 조응, 상응, 대응은 유사한 걸 얘기하면 돼. 자, 이제 해방 이후 최고의 병시 달을 보자. 남신의주, 요동, 박씨봉방.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자, 가족 공동체의 붕괴야, 붕괴. 이게 이제 백석의 수라라든가 수라. 백석의 여승도 사실은 가족 공동체 붕괴지. 이용하게 낡은 집도 어쨌거나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일제치하 유랑민들을 만들어냈어.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세인 세목골 바람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유랑민 노숙자야 일종의.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설상가상. 자, 바로 날도 저물었고 춥기만 하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돗자리를 깐 한방에 들어서 밑줄 주인을 붙였다. 밑줄 그어봐. 주인을 붙였다. 새를 들었다. 자, 유랑하는 쓸쓸한 화자의 처지가 나타나. 이게 흰 바람벽이 있어하고 비슷하죠. 1503 학평 A형 건데 그거는 이제 2003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작품이고 작년에도 EBS 계속 있었어. 요건 이제 재작년에 있어서 올해 EBS에 실리게 될 것 같아.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안 실려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김영랑의 모란잎이까지는 이런 게 나오듯이. 자, 최고 좋은 시인데 일기 같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다, 5월달쯤 슬럼프가 왔다, 백석의 시를 읽으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백석보다는 10배 100배 좋아 상태가. 자, 여기 봐봐. 계속 읽어서. 한방에 들어서 주인을 부치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나 혼자도 너무 많다. 세목골 쳐봐. 나 혼자 살기도 어렵다. 나 혼자도 감당이 안 된다. 내가 나를 돌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아내를 어떻게 돌보냐, 부모님, 동생을 어떻게 돌봐. 나 혼자도 추스릴 수가 없는데. 이런 의미로 보면 돼. 그래서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에다가 나 혼자도 추스릴 수가 없다. 나 혼자 살기도 어렵다. 나 혼자 감당이 안 된다. 자, 내가 나를 돌보지도 못한다. 야. 슬프죠?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슬픔 세목골 어리석음 세목골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되새김 반추야. 이거는 이제 과거 예상 장면이 있어야 돼. 되새김 반추 동물은 소, 양, 염소 이런 건데 과거 예상 장면이 있어야 돼. 반추. 요게 수능에 나온 건 2002년도 수능이야. 또 2002년 수능 박제3호 추억에서 요건 맞아요. 박제3의 추억에서는 반추가 맞다. 2002 수능 16번에 4. 박제3의 추억에서는 과거 회상 장면이 있어서 그래. 근데 난소공, 시나리오 난소공은 2009 수능에 37번에 2번에 나왔는데 뭐 이걸 외울 거는 없고 요건 맞는 선택지고 요건 틀린 선택지야. 여기는 과거 예상 장면이 없거든. 난소공에는. 자, 반추.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있어요. 후회와 한탄. 잘못 살아왔다는 의미. 내 가슴이 꽉 베어올 적이며 꽉 베어오다.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럽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세목골 딱 쳐라. 글쎄 이게 재수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의 겪어. 그러니까 수능날 교문에 기다리는 엄마나 아빠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하면 이제 침실로 직행하는 거야. 자기 방으로. 그리고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화끈 낯이 묵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이런 시간을 보낸다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또 이겨내지. 이겨낸다고. 그래서 이제 재수생들은 겸손 그리고 결국 인격 성숙 이렇게 간다고. 그게 공부에도 점수가 안 나오네 하면서 인격이 성숙하는 거야. 지금 내 재수를 예찬하는 게 아니야. 재수생 되라고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의 다 겪어서 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3월 못 봤다. 근데 그럴 경우 방문 걸어 잠가놓고 국어 시험지를 쫙 펼쳐. 그리고 거기다 대고 통곡을 하는 거야. 막 거의 울으려고. 나는 찌야찌야족인가 봐요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그러면 막 오기가 생겨. 밑바닥에서 이렇게 길어 올려져.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을 건 가라앉고 자기 정화의 과정이 생긴다고. 누구나. 하루에 우리는 수학한 문제 때문에 수십 번씩 절망하거든. 근데 수십만 번 일어나잖아. 공부를 해서 일어나고 친구들한테 질문해서 일어나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일어나거든. 그게 또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게 낮은 데서 시작한 거 맞거든. 지금 이게 그래프가 낮은 데서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다운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뭐가 있어? 그 뒤에 그러나가 나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상전환이지. 그러나 새희망의 정수박이가 있는 거야. 이 지점에 새희망의 정수박이가 있어. 그러나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삶에 대한 각성, 시상전환이 있어요. 그러나 허연 창문, 문창은 창문이야.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빗줄,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로구나. 운명론적 현실인식이야. 그래서 운명이다. 이것들보다 자 빗줄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알지에 흰바람 벽이 있어 해도 나와. 자 거기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이 1번 선택지로 가야 되는 거야. 운명으로 수용하다. 운명이다. 저거 여기서 흰바람 벽이 있어 하고 또 만나는 거지. 하늘이 자 이 세상을 내일 적에 하늘이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슬픔과 사랑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운명이야. 운명. 이건 뭐 4대 성인들도 어쩔 수 없었어. 운명은 운명이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이게 운명이라고 수용을 하거든. 자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셨겠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공자님도 그 훌륭한 제자들을 끌고 어떤 나라를 방문하려다가 저지를 당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제자들에게 운명이다, 돌아가자. 부처님 같은 경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도 이게 업에 대해서는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경전 내가 들은 얘기로는 제자들 이끌고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어떤 할아버지 촐로가 준 방석에 앉았는데 거기에 바늘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엉덩이를 꽉 찔려. 그리고 막 피가 솟아 거기에.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부처님은 다 내다보시는 분인데 저런 걸 발견을 못했을까 하면서 설법하는 그런 내용이야. 이게 업이다. 저 노인은 내가 예전에 수행승이었을 때 하도 몸이 가려워서 벼룩 같은 거 있잖아. 이 벼룩이나 이를 잡아 죽인 적이 있어. 불에 태워 죽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믿잖아. 그 당시의 벼룩이 여러 대에 걸쳐서 사람으로 환생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때 앙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내가 바늘에 찔리고 피를 흘리는데 이게 업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라는 거야. 결국 내가 받는 거야. 준 만큼 돌려받는 거라는 거지. 그것도 운명이야. 그러니까 여기 4대 성인들도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 소크라테스님 이런 분들 전부 다 운명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굳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 더 크고 높은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운명으로 껴안는 거야. 자기 어떤 삶의 모습을. 나는 물론 어리석었고 슬픔이 있고 그러지만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여기서 여러 날을 여러분들은 며칠로 생각을 하느냐의 문제에 2번에 3번 세월의 경과로 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이 새 들어 살잖아. 월세 같은데 전세도 아니고 그것도 월세방이 아주 좋은 방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며칠 못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여러 날은 아무리 길어야 6일, 7일, 8일 이 정도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막 이걸 갖다 막 1년, 2년, 3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며칠 동안의 일이야 이게. 여러 날. 얘들아 여러 개 그러면 얼마나 있냐? 여러 개 있어 그러면 보통 몇 개지? 무수한 세월만큼 있어? 아니잖아. 여러 날은 보통 6, 7, 7, 8, 8, 9 이 정도겠지. 여러 개 있다. 보통 대여섯 개 있다. 이것도 여러 개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 무수히 많다하고 달라. 그래서 이건 세월이 아니야. 여러 날이 흘러가니까. 자, 세월 X에 그냥 여러 개 있다. 이 정도 의미로 봐라. 그래서 그 2번에 3번 학생들은 세월의 경과 요 부분에서 이제 이 여러 날을 근거로 하는데 여러 개, 여러 날 세월의 경과, 시간의 경과 한참 세월의 경과는 이게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시에는 있어. 이건 세월로 봐. 김남조의 겨울바다는 이렇게 돼.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여기서 시간이라고 나오지만 이건 세월로 해석이 돼.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세월이야. 참고로 적으나 김남조의 겨울바다에서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으로 나와. 근데 그건 세월의 의미야. 필기해둬라. 이게 김남조의 겨울바다도 작년만 빼놓고는 매년 EBS에 있었고 매년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라는 작품인데 좀 어려운 시야.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허무의 불 무리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이렇게 진행되는 시야.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그래서 그 세월의 경과를 지금 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읽어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야. 지금 새들어 살고 있잖아.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감정의 정화 맞죠? 자, 그러면 감정의 정화라는 이 결과에 도달하기까지의 화자의 인식 변화는 어떻게 된 거야? 운명으로 수용한 거지. 자신의 삶을. 재수생들도 이런 과정을 겪는다니까. 그래, 나의 재수는 운명이다. 나는 성장 유예 기간이 좀 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돼. 그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럴 수 있다.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줬소네. 저물 무렵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문창은 창문이야.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밑줄. 의인법이야. 나무가 외로이 서 있다. 감정이입. 어두워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살랑살랑. 상징어 살랑살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 굳고 정한 단단하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가슴속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갈매나무를. 드높은 정신의 상징.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분신. 시련 극복 의지야. 드높은 정신의 상징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박완서의 나목하고 만나는 지점이라고. 갈매나무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치고 박완서의 나목이야. 그러면 이제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화자의 정서가 의지 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 어느 사이에는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헤어지고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되새김질하다가 자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핑 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하다가 그러나 이쪽이 더 높아. 오른쪽이. 이게 시상전환이야. 시상전환. 요거는 이제 요즘 잘 나와. 시상이라는 거는 시상은 그냥 시의 내용 이렇게 생각해라. 요건 중요한 선택지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처음 설명한 거 아니지. 이 그림 어디서 봤어 우리? 님의 침묵 언급하면서 했어 안 했어? 언급했어요. 님의 침묵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무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이망의 정수박이가 있다고. 여기 세이망의 정수박이. 내가 님의 침묵을 가슴으로 느껴서 연세대 법대관 학생 얘기 해줬지? 해줬지? 여기서 했어? 너는 같이 수업 안 들었어? 내가 님의 침묵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얘기해줬잖아. 싹 포맷 시켜오나? 시를 가슴으로 느끼자 이러면서 수업했을 텐데 너는 어디서 들은 거야? 여기서? 근데 너 혼자 듣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잖아 지금. 갑자기 왜 그럴까? 해준 것 같아. 내가 전지현 얘기랑 해줬어. 안 해줬어? 아 그랬어? 너는 누구냐? 다음에 해준다고 하고 못했어? 확실해? 2009년 수능 님의 침묵이 나오기. 그러면 이것도 처음 한 거야? 이 그래프도?
그건 아니지. 시상전환은 중요해. 저 오른쪽에 빼곡이 정리해야 돼. 한 10편 정리해 줄 거야. 님의 침묵은 한국 최고의 명시야. 이별 상황에서 울고 벗고 지지고 짜고 그냥 이별의 정한 이거잖아. 그런데 님의 침묵은 어때? 여기 세이망의 정수박이가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2009년 수능 전까지 재수 정규반, 재수 종합반 개강날 무조건 님의 침묵을 수업을 했었다고. 근데 이제 수능에 딱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꾼 게 이제 요시야. 남신우주 유동 박시몽방이 이제 다음 차례다 이 정도인데. 그래서 그 수능날 어쨌거나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뭐 대성 메가 스터디 종로 이런 데서 이제 재수생 모집할 때 이 학생들이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다시 솟아간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영원한 사랑. 자, 님이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그걸 느끼는 거지, 온몸으로. 여러분들의 성적도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 침묵을 느끼고 이걸 깨는 날이 있을 거라고.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세이망의 정수박이가 여기 정수리 숨골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지. 재수생들에게 다시 1년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시는 이게 짧잖아. 짧으면서 이게 영혼의 비타민이거든. 시는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시, 발시 이러면 안 되고, 발시가 아니라 시는 진짜 이게 탁, 이 가시 좋잖아. 아, 술을 놓아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다시도 좋잖아, 이거. 뉘우침 없는 일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다시 정말 좋지 않니? 안 좋아? 다시 진짜 좋다고 느낄 때가 너희들이 힘들 때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안 힘든 거지. 다시가 별로라고 느끼면 이게 이런 힘든 상태를 못 만나서 그래. 진짜 좋은 시야. 흰바람 벽에 있어 아주 좋은 시라고. 그게 힘들 때 딱 와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재수생활의 출발은 님의 침묵이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리다가 5월 달에 간단한 슬럼프가 오든 힘든 때가 온다. 그때 백석의 시를 읽고 일기장에 적어라. 그러면 일어난다. 슬럼프가 극복이 될 수 있다. 진짜 좋은 시야. 이게. 그리고 이제 시는 가슴으로 느낄 때가 좋아. 이게 이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첫날 이걸 해주고 뭐 별다른 얘기 아니야. 뭐 무슨 큰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니야. 들어보면 실망할 거야. 그냥 이런 얘기야. 그 강남대성에서 경기고 졸업한 이승주라는 남학생이 재수를 하러 왔어. 그래서 첫날 님의 침묵을 해주고 자 얘들아 시부터 출발하는 거야. 언어 영역 일단. 그러면서 시를 가슴으로 느끼면 훨씬 더 시를 더 잘 이해하기 쉬워. 그리고 재수하는 애들 상당수가 시 때문에 망해서 온 애들도 많거든. 그 당시는 시가 좀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이망의 정수박이 얘기를 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가자. 그런데 백석의 시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님의 침묵은 최고의 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는데 어느 날 학생이 상담을 요청해서 뭐 전지현 사인을 하여간 코팅한 걸 나한테 보여줬어.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전지현 사인을 코팅한 걸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시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분명히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자. 강남대성에서 2월 말 3월 초에 10시까지 자습하고 아주 뉘우침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얘네 집이 청담동 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107동 301호야. 얘네 집이 107동 301호. 이건 수업을 많이 해서 저절로 알게 된 거고 얘가 얘기를 해줬어. 107동 301호 사니까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어. 얘는 한 번도. 301호니까 걸어 올라가도 되잖아. 근데 청담역이 내리면 엄청나게 길어. 강남구청역 다음에 청담역이. 그래서 터벅터벅 이제 집에 재수 생활 참 힘들구나 이러면서 야 이거를 그래도 난 공부 열심히 했다 하고 지친 발걸음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더래. 그래서 다른 데는 걸어 올라가는데 그날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탄 거야. 근데 전지현하고 단둘이 있었던 거지. 전지현이 그 아파트에 11층에 살았을 당시 얘기야. 그래서 딱 앞에서 딱 자체 발광하잖아. 그 저기 이 딱 보는 순간에 가슴 속으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이 눈 멀었습니다가 쓱 지나가는 걸 느낀 거야. 얘가 온몸으로 야 이거 시가 가슴으로 왔네. 그 순간에 느낀 거라고. 야 이거 봐라. 자기는 시는 그냥 발시야. 얘는
근데 님의 침묵 첫날 수업이니까 기억을 했을 것이고 말도 안 돼.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술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가 어떻게 가능하냐. 역설인데. 근데 그 순간 탁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가. 그래서 전지현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11층까지 따라갔어. 아무 말도 못하고. 얘가 3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따라갔다가 내려왔어. 3층으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엄마가 계시잖아. 그래서 어머니, 엄마 11층에 좀 갔다 와. 나 재수생이야. 그러니까 사인을 좀 받아줘. 그래서 엄마가, 우리나라 엄마는 다 들어주잖아. 아들이 원하면. 그래서 프린터기에서 A4 뽑아가지고 11층으로 쳐들어갔어. 엄마가. 사인해라. 사인해라. 우리 아들 재수생이다. 그래서 엄마가 사인을 받아왔는데 얘가 그걸 코팅해가지고 나한테 보여준다니까. 선생님, 제가 이거를요, 시를 가슴으로 느끼기 시작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님의 침묵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때 여러 번 시험 대비하면서 못 느꼈는데 이제 확 이해가 된 거야. 만해가 생각하는 님이 이렇게 획기적이라면,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이 그렇게 강렬하다면 나는 이제 시를 온몸으로 느끼고, 그래서 연세대 법대 합격했어. 재수해서 성공했어, 얘가.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시를 가슴으로 느끼면 되는데 요 시가 너희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날이 5월 아니면 6월에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그때 머리 말고 이성 말고 가슴으로 한번 받아들여라. 별표천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은 가슴으로 느낄 날이 온다. 가슴으로 느낄 날이 온다. 가슴으로 느낄 날이 온다라는 거야. 그게 공부할 때 힘들 때. 흰바람벽이 있어도 그래. 흰바람벽이 있어도. 자, 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이 생각보다 안 높다. 평균이 13.4. 약간 높고 5번이 가장 어렵다. 5번은 이게 거의 다 틀렸다. 4번하고. 4번 너무 많이 틀렸다. 아까 너네 손든 거하고 좀 다르다. 얘들아. 5번 별표 1.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심한데. 5번 별표 1, 4번 별표 2. 얘네들 봐라. 4번 별표 2. 그 다음에 2번 별표 3. 2번 별표 3이야. 다음에 19번 별표 4가 된다. 19번 별표 4. 다음에 17번 복습 불량자들. 17번 복습 불량자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복습 불량자 너무 많아지겠다. 자, 3번, 4번, 17번 틀린 애들 전부 다 복습 불량자. 근데 전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7번 별표 5. 다음에 3번이 별표 6이 되네. 3번도. 3번이 별표 6. 반절 정도 틀렸어, 여기까지가. 3번. 그 다음에 별표 7이 8번, 9번, 18번. 8번, 9번, 18번이 별표 7이 돼. 그래서 요게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고 12번 하나, 12번이 별표 10이 되겠다. 자, 어려운 문제 정리합니다. 수업에 반영할 문제가 1, 2, 3, 4, 2, 3, 4, 5, 8, 9, 12, 17, 18, 19 이 정도다. 20번 틀린 녀석은 이번에 1503 교육청에 나온 걸 틀린 거다. 또 20번은. 자, 그래서 이 시상전환 세이망어 정수박이로 출발한다고. 너희들 3월 교육청 개박살 난 애들은 요걸로 시작하라고 오늘. 그리고 시를 가슴으로 느껴라. 자, 일단 요거 잘 적어도 시상전환이 중요한 선택지 용어인데 일단 만해의 적어도 님의 침묵하고 나룻배와 행인의 그러나가 나와. 님의 침묵, 나룻배와 행인이야. 세이망어 정수박이.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그러나 대신에 허나가 나오는 시도 있어. 허나. 허나. 하지만 허나. 자, 우리는 김소월의 시에서 작년 2014년 교육청에 나왔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우리의 쟁기보습이야.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작품이 제목이 길어요. 세 번째 영랑 독을차고야. 독을차고. 독을차고에는 허나가 나온다.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내 마음을 노림해. 자, 그러나 허나야. 그 다음에 윤동주.
자, 1, 2, 3, 4는 다 일제치하하고 관련된 시야, 일제시대야. 별에는 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부성할 기회다. 자, 5번이 요시야. 요시 백석의 남신의 주주동 박시봉방이야. 그러나 뒤로 달라져. 백석 작품. 자, 6번은 재작년 3년 전에 EBS에 있었는데 뭐 박목월의 모일 같은 작품인데 요거는 역시 헌화가 쓰였어. 그러나 이렇게 시가 나오는 게 없을 것 같지만 꽤 많이 나와. 여기도 헌화야.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내가 언제 해줬냐면 신동집의 오렌지 기억나지? 2주차쯤이야. 그때 2주차쯤에 시상전환을 정리해 주려다가 그러나가 2번 나와. 신동집의 오렌지에 자, 그러나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고. 그래서 존재 본질 탐구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를 그려줬고 요게 또 11주 차니까 뭐 10주 지났잖아. 그래서 다시 응용력을 측정하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신동집의 오렌지. 지난주 비문학에서도 10주 만에 낸 문제가 있어. 근데 역시 많이 틀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포맷을 계속 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복습이 필요한 거지. 오렌지. 그 다음에 8번째 작년 9월 A형에 나왔던 황지우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예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예로. 요것도 힘을 주는 시야. 봄나무. 지금까지는 겨울나무였다면 이제 봄나무가 되는 거다. 요런 시야. 자, 그러나 허나 이게 나온 게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아두고 단 그러나 허나가 또 없는 거가 있는데 시상전환 중에 시상전환은 굉장히 많아요. 시상전환 중에 극적반전이 있는 시도 배웠어. 극적반전은 그러나 허나가 없어도 확 뒤집히는 거야. 극적반전이 있는 작품으로 대표작은 최승호의 북어야. 북어. 최승호의 북어. 그 다음에 우리가 2주차에 김춘수의 꽃이랑 같이 배운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자, 적어도 여기까지 10편.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4년 전에 EBS에서는 기영도에 홀린 사람이 나왔는데 올해 나오면 요거를 해줄 거고 안 나오면 넘어가겠다. 기영도의 시 홀린 사람까지 해서 11편 정도. 그런데 여기 얘들아 그 9번 최승호의 북어하고 10번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기영도에 홀린 사람은 그러나 허나 이런 게 안 나와. 그런데 이제 확 바뀌는 거야. 너희들 그 극적반전은 모파상의 목걸이 같은 작품이야. 잘 알겠지만. 알지? 모파상의 목걸이가 뭔지. 평생 동안 그 허영심 많은 여자가 목걸이 빌려갔다가 분실했잖아. 그래서 그 목걸이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할머니, 쭈그렁 할머니가 될 때까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잘 못하면서 목걸이의 노예가 되어서 빚을 다 갚았어. 그 목걸이 가격만큼. 평생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걸이 빚을 다 갚았더니 야, 그 목걸이 가짜였잖아. 가짜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극적반전이야. 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운명이 일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 목걸이 하나 때문에. 모파상의 목걸이가 가장 대표적인 극적반전이고 독자 입장 말고 춘향이 입장에서 춘향전도 대표적인 극적반전이야. 유언까지 남기잖아. 춘향이가. 춘향전. 그 다음에 이강백의 결혼. 올해 EBS에 있어요. 이강백의 결혼. 참고로 적어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극적반전이 선택지로 나올 때는 극문학 그리고 시, 희곡 이런 데서 이제 있다라는 걸 알아도 극적반전, 모파상의 목걸이, 춘향전, 춘향의 입장, 이강백의 결혼, 그 다음에 차범석의 성난기계. 이 성난기계는 작년 EBS에 있었고 작년 3월 교육청에 나왔어. 차범석의 성난기계. 이런 작품들이 극적반전이 있는 극문학인데 시에서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제 또 꽤 중요한 거니까 요 4번 문제. 자, 4번에 일로 간 녀석들의 정신세계가 궁금해. 요렇게 가면 자살 사이트야, 이거. 1번은. 이건 자살 사이트지. 같이 죽자 이거잖아. 자, 1번 지워. 그 다음 2번은 이제 뭐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 성적 향상 그래프라고 생각해. 물론 4번도 될 수 있는데 4번은 가실이야, 가실이. 자, 4번은
가시리라고 적어. 가시겠습니까? 딸을 버리고 가시겠습니까?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달러는 어디 살라 하고 딸을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게 이연이야. 이연이 이 애소가 슬픈 하소연이 확 올라간다고 가시리. 근데 이제 3년에 서남에 나니올 쇠라 절제와 체념으로 뚝 떨어져. 절제와 체념이야. 그리고 4연에 가시난다 토쇼쇼쇼 다시 재회를 기약한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4번 그래프는 가실이다 이렇게 적어도. 자 5번은 뭐 2번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4번 답 그래서 3으로 가줘야 된다. 그래프 잘 보면 오른쪽이 좀 더 높지. 그러니까 낮은 데서 시작했다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서 더 높은 데까지 가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을 좀 더 높게 그려줘. 이건. 자 4번 답 3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별표 2였어요. 그러니까 복습 분량자가 좀 많아. 여러분들이 5번이 넘버 1, 4번이 넘버 2, 그 다음에 3번이 넘버 6 정도 6번째 어렵고 2번가 이제 2번이 인과관계를 잘 따져야지. 요거는 인과관계. 2번 세 번째로 어려운 문제네. 이게 가와 다의 창작 과정을 다음과 같이 대응시켰을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 그랬습니다. 창작객이 가 현재의 삶에 대한 혼란입니다. 문제 상황 사랑의 슬픔 때문이죠. 극복 수단으로 술을 놓았습니다. 술을 놓은 결과 어떻게 됐어? 그 결과 2번이 됐죠. 술을 놓았더니 감정이 잘 정리가 되고 정화가 일어났다. 이게 결과야. 2번이. 2번 결과. 술을 놓은 게 원인이 되어서 2번이 결과가 된 거야. 결과. 그러면 다를 가봐.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성찰. 문제 상황은 현실에 대한 비탄과 후회와 한탄인데 극복 수단은 감정의 정화나 세월의 경과나 종교의 의탁이 아니고 이 사람도 감정의 정화를 겪죠. 근데 어떻게 감정이 정화돼? 1. 운명의 수용이야. 그래서 술을 놓음에 해당되는 게 운명을 수용했더니 또 2번 감정의 정화가 결과로 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1번이 들어가야 돼. 세월의 경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남조의 겨울바다에 있고 종교의 의탁은 백석의 여승과 조지훈의 승무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2번 답이 1번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어려운 2, 3, 4, 5 다 정리가 됐어. 근데 오늘 배운 시들 다 좋은 시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감정의 정화 또는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것, 나에게 힘을 주는 시가 좋은 시야. 힘을 주는 시가. 읽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아, 나도 이 시적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얘기했지만 공감한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자, 박완서의 나목하고 갈매나무, 드높은 정신의 상징으로 정리할 것.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라는 거야. 그것도 그림을 그려줬어. 1번가 가다의 공통점은 포괄적인 것이다. 1. 부정적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 태도 X에. 자, 힘든 현실은 부정적 현실일 수 있어. 가나다 모두. 그런데 비판적 태도는 아니죠. 부정적 현실은 나와. 세목골 쳐.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사랑하는 대상이 나온다면 뭐 가하는 대상은 안 나와. 나도 뭐 절대자고 다 정도가 이제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는데 아내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정도인 거지. 가족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 3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플러스 저거 소망과 기도 이런 거야. 4. 지순한 사랑을 통해 허물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이 동생에 대한 사랑도 지순한 사랑이라면 요건 제 막매가. 5번 현실과 거리를 둠으로써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운명에 대해 초월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도 제 막매가에 가까운 선택지가 된다. 4번 5번에다가 제 막매가에 가깝다 이 정도를 정리해 주면 돼. 제 막매가에 가깝다. 자, 어쨌거나 여러 날은 한 달보다는 적은 시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다작품 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옮겨 적어도 되고, 자, 감정이 정화되는 어떤 과정으로 질문하세요. 1번에서 5번 사이.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